떠나니 인기 도서. 글쎄요. 그가 남긴 즐거운 사라 한 권당 무려 25만 원이랍니다. 이다나인 마광수 교수가 사망한 뒤 그의 작품이 품귀 형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종문 실장님. 네네. 글쎄 SNS 통해서 추모 독서 붐까지 일은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건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떠한 그 유명 작가도 사실은 추모 붐이 있어요. 추모 붐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좀 다른 성격이에요. 뭐냐면 이 독자들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좀 죄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미안함. 우리가 그 사람을 사실 그때 너무 매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외국 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이건 소설도 되고 영화도 됐는데 이런 영화에 보면 굉장히 변태적이고 성독자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화가 버젓이 등장을 하고 소설도 됐는데 지금 돌이켜서 즐거운 사라를 보면 사실상 견주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붐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학, 이것도 사실 아무리 성적 표현이 좀 지나치다 하더라도 문학인데 하나의 교수를 구속시키고 매도하고 그리고 사실상 몇 년 동안 교단에도 못 서게 하고 그것을 일반인들이나 혹은 이 독자들이 그냥 방기해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는 추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채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제 왼쪽에 사건 사고 짚으실 김복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변호사님 네. 질문을 이어가 보면 네. 정가가 4,300원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지금 중고시장에서는 25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91년도 1세가 4,300원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1세는 어떤 돈을 줘도 사고 싶다면서 25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이게 출간 정지됐다가 92년도에도 5,8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요것도 1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 마광수 교수가 있을 때는 그렇게 거래도 안 되고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중고시장에는 이 천재가 사라진 중고시장에는 지금 많이 찾고 있어서 그 금액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만 원 정도면 200배, 300배가 넘는 금액이 튄 건데요. 사실 초판본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인 2013 즐거운 사라도 독자열 사회에서 찾는 분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 뉴스티급 제작진이 해당 출판사 대표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실까요? 옛날에도 교수님 그 책 작업할 때 즐거운 사람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때 중고로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 당시도 초판본은 한 10만 원 한다고 그런 얘기가 떠돌았거든요. 그때가 2013 즐거운 사람 만들 때 그때 수건 사업이 즐거운 사람 해성이었거든요. 자기 명예를 이제 복원하는 게 그게 제일 수건이라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근데 2013 즐거운 사람을 내도 사람들이 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돌아가시니까 처음에 이제 반짝해서 세도를 했는데 그리고 책이 없으면 며칠 못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두면 취소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즐거운 사라가 출판 금지가 되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 2013 즐거운 사라를 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당시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마광수 교수한테 붙여진 여러 가지 이제 좀 멍해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3년 이후에 와서도 사실 그때는 마 교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근데 특히 이제 2013년 사라와는 또 이제 1991년 사라와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고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광인이다 등등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그림값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즐거운 사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사연이 있는 책이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출판 금지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91년도 그때 법원에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초판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소장같이, 예를 들어서 이 작가의 어떤 좀 비극적인 죽음이라든지 등등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걸 살려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작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좀 혹시나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 자체는 지금 거의
구할 수도 없고 또 이 이례적으로 판금된 도서고 더군다나 또 작가가 자살해 죽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스토리가 다 함께 어우러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중고시장에서 인기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일견에서는 이제 경제적 투자 가치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예. 김 교수님 사실 네. 마광수 교수가 굉장히 생활고를 겪었다는 그 네. 소식이 알려지면서 같은 업계의 사람들은 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아마 한 8년 정도 대학에 아마 강단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 바람에 이분의 이제 아마 그 대학 교수 재직 시 그 경력하고 이게 비례가 돼가지고 연금도 굉장히 아마 적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연금이 적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한테 그 연금 받은 걸로 월급을 주고 나면 사실상 본인이 쓸 돈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교에 굉장히 시달렸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아까 잠깐 저 화면에 즐거운 사라 거표지가 나갔었잖아요. 사실 웬만한 대부분의 분들은 저걸 당시에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저 책을 제대로 읽어본 분들이 거의 없고 저 거표지만 봤는데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는 이현정 위원님 말씀에 좀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추도였던 분위기 플러스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그 판금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지금 적어요. 지금 시중에 도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저렇게 됐지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저 소설을 진짜 읽고 감동을 받았다? 전혀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근데 당시에. 뭐 독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글쎄요. 저도 당시에 읽고, 굉장히, 읽으셨군요. 예, 좀 경악했어요. 그러니까, SM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세디즘과 마소이즘의 가장 극단적인 부분.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대생 오사라라는 그 여대생이 그 가족이 굉장히 잘 살아서 다 외국으로 가서 혼자서 한국에서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그런 성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사실 당시에서는 지금도 아마 저는 19금이 아니라 한 59금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까. 뭐 땅콩을 성의 도구를 이용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막 정말 감동을 느껴서 이것을 공유할 수 있을까 대중적으로 그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 소설 자체가요. 사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요. 값이 뭐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못 찾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 책 자체가 무슨 감동을 주는 책자는 아니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도 그 시대의 어떤 선구적인 뭐 그런 의미로 좀 해석되고 있죠. 두 분이 갑자기 감상평을 하셔가지고요. 박준 변호사 네. 정리를 하자면 이 금서 딱지가 붙었는데 법적으로 다시 재출간할 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새롭게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발간한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지금 기준이라면 2008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학성이 깃든 음란물은 문학 작품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뭐 기준으로라면 아마 그걸 통과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새롭게 금서에서 좀 풀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만약 그걸 안 풀고 다시 또 한다 그러면 벌금에 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출판 회사라든지 이걸 출판하려는 사람은 새롭게 아마 지정 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중고는 벌써 이제 유포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가져도 재출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재출간 하려 그러면 이제 심의를 좀 받아서 그걸 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지금 마광수 교수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어떤 기분일까 참 궁금한데 사실 생전에 이 즐거운 사라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대를 앞서 나간 저는 천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즐거운 사라 파동을 겪으면서 마광수 교수가 굉장히 허무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과 좀 담을 쌓고 살았다고 할까요? 학교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든지 또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다든지 또 그런 파문을 겪으니까 사람들이 마광수 교수를 만나러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광수 교수가 굉장히 까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문학계 쪽에서도 사실은 뭐 옹호해줄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혼자에 고립돼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또 이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념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좀 유미주의적인 그런 흐름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예. 그래도 뭐 고흐와 비교했던 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마광수 교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또 하나 움직이는 소식 짚어볼 얘기가 있었어요. 저 화면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 뉴스특급 시간에 얘기를 나눴던 저 강서구 이 발달장애아 특수학교 갈등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내 동네에는 절대 특수학교 안 된다는 부모들과 그리고 그 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발달장애 아이 부모들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저 화면 서명운동이 무려 8만 명 넘게 이 발달장애아 부모들을 좀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저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숙제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 학부모가 무릎을 꿇는 동영상이 이제 퍼지면서 사실 각계각층에서 이제 이 장애 학교의 교육 문제에 대한 상당히 심도 깊은 좀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자녀가 또 장애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 상당히 좀 질타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이제 이 부모들이 정말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과연 죄인가? 그것도 우리 사회가 이 집값 문제 때문에 또 저렇게 방해하는 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문제가 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여러 가지 어떤 질문과 어떤 질책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분위기가 서명운동까지 이어진 건데요. 서명운동을 진행했던 대표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부모들이 많이 또 순환도 당하고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강서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회의를 한 결과 일단 온라인 서명전을 먼저 받자.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희도 막 말렸거든요. 하지 마시라고. 예, 사실 뭐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유로는 네. 집값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죠. 따져보니까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4.34%가 더 올랐다. 인근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도 4.29%가 올랐다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강남에 그 노른자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강남에 경기고등학교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수도산에. 그런데 그 경기고등학교의 자리에 일부 자리를 경기고등학교에서 사실 이양을 해서 정예학교라는 이름의 장애인 학교가 세워져요. 사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강남구 주민들이 일부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 주변의 어떤 땅값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정예학교를 받아들인 그 주민들이었고 또 주민 그 일대에서 상당히 함께 공존하는 어떤 모델로서도 많이 있겠죠.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절대로 땅값이 뭐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어떤 지금 사회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무릎을 꿇었던 장애 아동의 부모의 저 영상이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사회를 조금 바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희연 교육감이 에세이를 통해서 박지훈 변호사님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학교를 특수하게 바라보면 그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자로 하면서 바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님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뭐 사드라고 또 사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내 집 앞에 오는 거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거하고는 천지 다른 부분이고 그걸 갖고 특수하게 바라보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뭐 조희연 교육감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김 교수님 개그맨 김미아 씨도 뭐 미랄학교라는 그 예를 들면서 더불어 살자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1997년도에 강남구 일원에 있는 그 미랄학교, 여기도 이제 여전히 그 아파트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했었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버스를 앞에서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 반대하면서 소송까지 진행이 될 정도로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이제 개교가 된 이후에도 시선들이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그랬는데 2001년도에 이제 그 미랄학교에서 별관 그 미랄 아트센터를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보면 이제 카페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음악당을 열어줘가지고 주민들이 그 개방된 시설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그 편견이 사라지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됐죠. 예. 이번 주제는 지난 금요일에 했었던 이 얘기 약간 뉴스 애프터 서비스 같은 측면. 어찌됐건 분위기는 이 서명운동까지 있는데 정말 실효성 있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